그러면 삼각함수까지는 알고전 지원이 다 풀고 채점이 되어서 고쳐져 있냐고 물어보면 눈동자가 또 흔들리겠지? 어쨌든 수업은 하신 거 아니야. 네. 삼각함수 중에 숙제만 내주고 아직까지 뭐 채점을 안 했다거나 질문 안 받, 설명 안 해주신 부분은 없는 거잖아. 딱 전수열 시작부터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재밌겠다. 오 마인드 너무 멋있어.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런- 지금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쟤 가니까 네가 하는 거야? 그래서 왜- 네 집에 왜- 계집 나한테 왜 그래? 어? 첫 만남부터 유병재 닮았다 그러고 주고 보자. 이제. 만나기도 전에 아 만나기도 전부터? 아니 선생님 아, 그래? 그거 보고 딱 든 생각이 유병채. 내가 윤석이 이름 좀 잘못 불렀다고 큰 벌을 당한다.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합반을 하시면서 여기 수열을 따로 수업을 좀 할 필요가 있었는데 저는 이 학원에서 일하는 이게 선생님이니까 학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 보충으로 수업해도 상관은 없었는데 학원에서 어쨌든 특강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특강을 진행하게 됐고요. 몇 회 특강을 해야 될 것 같냐고 저한테 물으시길래 저는 8회는 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8회 안 하죠. 몇 번 하죠 우리? 6번 하죠. 6번 하는 이유는 여러분 연강 들어가셔서 연강하고 본 수업하고 특강까지 하시면 7시간 반 수업하면 거의 썩은 동태 눈깔이 다 돼 있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그 전에 끝나려고 6회만 하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기존에 수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6회 안에 우리 해야 되는 분량을 다 못 끝낸다면 그 뒤로는 제가 무료로 보충을 할 건데 여러분의 입장은 썩 유쾌하진 않겠죠. 일요일에 하던가 지금처럼 화목 끝나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로 할 거예요. 최대한 그 안에 끝내보는 걸로 목표를 합시다. 여러분 수험 배워보시니까 느낌이 어때요? 수업하는 뭐라고? 수월하진 않다고? 거 아니에요. 지금 너 라인 맞춘 거야? 아니에요. 보통 학생들이 선행학습할 때 뭐 배울 때 가장 힘들어 하시냐면요, 수학상 처음 배울 때 되게 많이 힘들어요. 이게 딱 고1 시작할 때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다행히 그 과정은 잘 견뎌내셨으니 이 다음 과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또 한 번 위기가 오는 게 수1을 배우는데 이건 고2 시작할 때 배우는 건데 이때 또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수원 배우고 나시면 그 다음에 수2를 배웁니다. 위안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수2는 재밌습니다. 수업 어디 재밌어? 쌤 같아. 왜? 자꾸 그러지 마. 나 게이 같잖아 니네. 집에 계집이 없어. 집에 계집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보통 10명의 학생들한테 수원 수투를 다 가르쳐 드린 다음에 물어봅니다. 어때? 수원이 좋아? 수투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 한 8명, 7, 8명 정도가 수투가 더 재밌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여러분 지금 수원하는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니까 좀 힘을 내시고요. 특히 이거 수열을 제일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내가 봤을 때는 삼각함수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보통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여러분 로그 배울 때 느낌이 어땠어요? 벌써 기억 안 나요? 그거보다 좀 더 싫어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겁은 충분히 들였고, 그런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규칙성만 잘 발견하신다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시작할게요. 제가 지금 칠판에다가 숫자를 4개를 적었습니다. 혹시 제가 다음 번째, 5번째 숫자를 적으면 뭘 적을 것 같아요? 25. 25. 그 다음엔 36. 36. 됐죠. 내가 지금 다음 숫자를 아직 안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적은 숫자를 다 맞추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적은 숫자들 사이에는 일종의 규칙성이 있다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발견하고 캐치한 다음에 예측해서 대답을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49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숫자를 일렬로 쭉 적는 것을 숫자를 나열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열이란 뭐냐면 줄임말이에요. 뭐의 줄임말? 숫자들을 나열했습니다의 줄임말이에요. 숫자들을 쫙 일자로 나열하는 것을 수열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 숫자 나열이나 다 수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규칙성을 느낄 수 있는 숫자들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이렇게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수열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뭐라고 부를까요? 뭐 뽀삐라고 불러요. 그럼 뭐 이 수열 이름은 뽀삐가 되겠죠. 뭐 초코라고 불러요. 그럼 이 수열 이름은 초코가 되겠죠. 다만 근데 매번 니네 막 뽀삐 적으면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진짜 좀 재미없지만 그냥 A라고 불러요. 수열. 보통 수열을 A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수열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섯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 저 지금 아직까지 용어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항이라고 불러요. 항. 발음 귀엽지 않냐? 항. 자, 그럼 얘는 1은 첫 번째 항, 4는 두 번째 항, 9는 세 번째 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야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 돼요. 야 근데 이렇게 적다 보니까 야 그럼 이거 적어봐 그러면 일곱 번째 항 5글자나 적어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또 기호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좀 더 편하시라고 간단하게 적으라고. 이 녀석이 A라고 하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인 거죠. 앞으로 뭐라고 적으실 거냐면 A라고 하는 수열의 첫 번째 항입니다 라고 오른쪽에 조그맣게 1이라고 적어줄 거예요. 그럼 얘는요? A라고 하는 수열의 두 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얘는요? A라고 하는 수열의 세 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하지만 그럼 얘는요? A라고 하는 수열의 일곱 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 그럼 혹시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에 관계가 느껴져요? 규칙성이 느껴집니까? 여기 적혀있는 수를 뭐 하면 돼? 제곱하면 위에 실제 숫자가 되는 거죠. A라는 수열의 일곱 번째 항은 이 7을 제곱한 49가 되는 거죠. 그럼 퀴즈 하나 낼게요. 가다가 보면 n번째 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n번째 항 숫자가 뭐예요? 여기가 n 제곱이 되시는 거죠. 이때 우리가 수열에서 이 n번째 항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특수하게 1, 2, 3, 7처럼 특수한 숫자를 넣은 게 아니라 n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일반적인 아무 숫자나 한번 집어넣어 봤다는 뜻이고요. 이 일반항에다가 여러분이 7을 대입하면 7 넣으면 A7이 되는 거고 7 넣으면 49가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함수식을 가지고 특정한 함수값들을 뽑아냈던 것처럼 일반항을 알고 있으면 특정 항들을 빠르게 찾아주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물어볼까? 윤성아, A8은 몇이겠어? 68의 제곱. 그렇지, 64.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항이라고 그러고 요 녀석은 첫 번째 항이라고 불러요. 자, 현재까지 어려운 거 있습니까? 나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없으시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그냥 더 하자.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수학 배울 때만 해도 수학 용어 중에 한자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교육과정이 점차 개편되면서 웬만하면 우리 수학 교과서에서 한자어 쓰지 말자 그래서 한자어를 많이 안 쓰기 운동이 벌어져요. 대표적인 게 지표와 가수라고 들어봤어요? 지표랑 가수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이 보통 조우선 선생님께 배워서 그런데 얘가 옛날 말이고 요새는 뭘로 번역이 됐냐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이건 들어봤죠? 그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들어봤죠? 자,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을 옛날에는 한자어를 써서 뭐라고 불렀냐면 초항이라고 불렀어요. 초자가 처음 초자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자로 초항 이런 말 안 쓰고 첫 번째 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수업하시는 저는 틀딱이기 때문에 저는 초항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아셨죠? 제가 초항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알아들으면 돼요? 첫 번째 항 얘기하는구나 저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수원에서 배우시는 몇몇 종류의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또 제가 수열을 하나만 적어볼게요. 1, 3, 5, 7. 딱 봐도 이건 수열이죠. 여러분 다음 거 맞출 수 있잖아요. 몇이에요? 9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수열이 있다고 쳐봅시다. 제가 이 수열도 이름 붙여볼게요. 이름 뭐라고 붙일까요? A. 별로 예외는 없어. 거의 수열 이름은 보통 95% 이상 다 A야. 자, 이 수열도 A라고 치면 얘가 지금 A1이 되는 거고 얘가 A2고 얘가 A3고 얘가 A4고 얘가 A5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다가 몇 더하면 이렇게 돼? 2를 더하면 되죠? 여기다가 몇 더하면 이렇게 돼? 2 더하면 되죠? 2 더하고 자,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다음 것이 되는 수열을 저희가 이름에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한자어를 좀 이해하시면 수학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등이 무슨 뜻이야? 이거? 아니잖아요. 등 같을 등자거든요. 차는요? 빵빵 그거 아니잖아요. 뭐 차이가 등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3과 1 몇 차이 나요? 2 차이 나고 5와 3 몇 차이 나요? 2 차이 나고 7과 5 몇 차이 나요? 이렇게 두 개씩 계산해 봤을 때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해서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아 똑같은 숫자 계속 더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이거 적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A1은 1이라고 그럼 A2라는 애는 A1에다가 몇을 더하면 돼? 2를 더하면 되죠? 그럼 얘는 1 더하기 2겠네. 나 지금 깊은 가르침 주는 중이니까 잘 들어봐. 이거 선생님 3이잖아요. 하지만 저 3이라고 안 적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수열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세 글자는 뭐야? 규칙성이야. 이걸 여러분이 3으로 적으면 규칙성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적는 겁니다. 봐봐. A3은 A2에다가 몇 더하면 되죠? 2 더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A2가 뭐였어? 아까 이거였잖아. 그럼 적어볼게. 1 더하기 2 더하기 2죠. A4라고 하는 거는 A3에다가 몇 더하면 돼? A3에다가 다시 2를 더하면 되죠? 그럼 A3이 뭐였어? 여기 적혀있잖아. 그럼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시겠죠? 여러분 규칙성 느껴지세요? A2, A3, A4가 이렇게 생겼어요. 규칙성 무슨 규칙성이 있어요? 1에다가 누굴 더하지? 2들을 계속 더하고 있는 거죠. 몇 번 더하는데? 여기 항번호가 4번이면 2를 몇 개 더하는데? 3개 더하는 거지. 그럼 이제 추측도 되잖아. 만약에 항번호가 오면 1에다가 2를 몇 번 더하겠어? 2를 4번 더하겠지. 근데 우리가 이 녀석을 정리해서 1에다가
2를 4번 더한 겁니다. 이렇게도 적을 수 있니? 오케이, 끝났다. 우리 이 수열 단어는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일반항을 찾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1에다가 2를 몇 번 더할까요?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전개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2n 마이너스 1 이게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만약 지원이한테 지원아 이 수열의 10번째 항 구해봐. 몇이야? 그렇지. 대입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런 것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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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용어 정리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더하셨던 요 숫자 있죠? 이걸 우리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불러요. 여학생들은 그 빨아먹는 거 그거고 남학생들은 언제 들어봤어요? 축구할 때 들어봤겠죠? 야 공차!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차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예시를 들어주니까 2라고 들어드리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공차는 야 공차도 다 한자어일 거 아니야. 공통인 차이거든요. 차이가 영어로 뭐예요? 너와 나의 차이. 그죠? difference.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파벳 D로 많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에는 우리 아까 요 녀석이 1에다가 2를 n-1번 더했잖아. 여기 왜 하필 1이라고 적었어? 나 18 좋았는데 18이라고 적으면 안 돼? 왜 하필 1이야? 이 첫 번째 항, 초항이 1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 녀석은 초항에다가 첫 번째 항에 2라고 칠게요. 초항에다가 이 여기는 왜 2야? 나 9라고 적으면 안 돼? 왜 2야? 공차가 2였던 거죠? 공차 D를 몇 번? n-1번 더하시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보통 요것을 많이 외워놓고 여기다가 숫자 대입해서 찾아낸다 이거죠. 한번 시험해 볼까요? 자 봐봐. 등차 수열인데 초항이 4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구해봐 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적을래? 4에다가 3에 n-1 이렇게 공식에 넣어보시면 전개하는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보자. 누구시가 뭐지? 성현아? 초항이 이렇게 붙여야지. 초항이 1이고 공차 지금 이 안경 끼는 모멘트는 뭔데? 너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뭔데? 귀로만? 자, 초항이 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면 일반항 어떻게 적을래요?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몇 번? n 마이너스 1번 항상 한 번 적게 해요. 기억나죠? 우리 규칙? 5번째 거면 한 번 적게 4번 했으니까 그치? 전개하면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을 좀 드릴까요? 이런 꿀팁 벌써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식 세운 다음에 전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빠르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등차 수열이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무조건 등차 수열이면 공차 보이죠? 공차에다가 n 붙여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상수항 몇을 잘 더하면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요 값이 초항 1이 될까? 플러스 3이면 1 대입해서 1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계산 속도가 훨씬 빨라요. 이거는 다만 등차 수열이 좀 익숙해진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요거 외우는 걸 추천드릴게요. 엄마제가 우리 문제 몇 개만 풀어볼까? 넘어가자. 자, 거기 172쪽이야. 172쪽에 봐봐.
위에 예제만 풀 거야, 유제만 풀 거야. 1, 4분의 1, 9분의 1, 16분의 1, 25분의 1. 그 다음에 뭐? 36분의 1. 아, 너무 잘하셨는데. 1, 4분의 1, 9분의 1, 16분의 1. 이게 몇 번째 항이야? 이게 세 번째 항이니까 A3이겠지? 얘가 몇 번째 항이야? 네 번째 항이니까 A4겠지? 혹시 이 항번호랑 얘랑 규칙성 느껴져? 제곱한 다음에 역수잖아. 그럼 만약에 n번째 항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n제곱을 한 다음에 분의 1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답으로 적으셔야 되는 게 요거 적으셔야 돼요. an은 n제곱 분의 1입니다. 이거 답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 옆에 있는 거 볼래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 다음 거 적으라면 굉장히 애들이 쉽게 적으라거든요. 근데 AM 적으라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직 괜찮아요. 우리 엄청 많이 배워나갈 거니까 오늘은 어려워도 괜찮아요. 얘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무슨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면 여러분 마이너스 1을 짝수번 제곱하면 1이 되고 홀수번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우리 짝수번 홀수번 제곱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0제곱이잖아. 그래서 이건 짝수번 제곱해서 1 되는 거고 만약에 A2는 마이너스 1의 몇 제곱이야? 2 집어넣으면 1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홀수번 제곱해서 마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시거든요. 요 성질을 이용하는 거니까 지금 요 일반항은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치워버리세요. 아직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지수를 n-1로 돼요. 아 돼요. 좋은 질문이에요. 돼요. 되는데 나중에 등 비수열이라는 걸 배우거든. 배우고 나면 보통 이게 더 익숙하긴 할 거야. n 플러스 1로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n 플러스 3으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대표형 2를 보세요. 자 풀어보시겠어요? 첫째 항이 1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랬는데 첫째 항이 11이고 공차는 마이너스 3입니다. 아 공차 마시고 싶다. 헤이 어린이들 이 공식에다가 넣으면 돼. 첫째 항 A에다가 몇 넣어? 11 넣으시면 되는 거고 공차 D에다가 몇 넣어? 마선 넣으신 다음에 전기하시면 되는 거야. 다만 그거를 익숙하게 잘 하시는 분들께는 방금 그 팁을 하나 드린 거죠. 공차가 마3이면 무조건 마이너스 3을 적으세요. 뒤에 상수항 몇 달아야 1 대입했을 때 11 될까요? 14 달아야 되겠죠. 1 대입하면 11 되겠죠. 근데 오늘 첫날이니까 계속 이것 좀 연습해 보자고요. 자, 옆에 거 봐봐요. 1, 5, 9, 13 이렇게 가시는데 그거 보면 이제 해석할 수 있냐? 첫 번째 항이 몇이야? 1, 공차는 4. 그걸 또 여기에 넣으시면 되겠죠? 넣어서 한번 적어주실래요? 얘들아, 여러분 책에도 지금 거기 좀 밑에 내려보면 이거 똑같은 거 적혀있죠? 거기 적혀있어요? 밑줄 한번 칠까요? 형광펜도 형광펜 더 좋을 것 같고 거기 중간쯤에 이거 안 적혀있어요? 자, 밑줄 하나 쳐놓고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적으세요. 아마 니들은 거기 밑에 뭐 적혀있으니까 위로 빼시는 거야. 자, 20을 한글로 적어볼게요. 한글로
농담이고요. 자, 한글로 적어볼게요. 초항에 공차를 항번호 빼기 1 이거 괄호치자. 항번호 빼기 1 항번호 빼기 1번 더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거 뭐 말인지 이해되나? 요걸로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얘도 등차 수열이었거든. 얘는 초항 1에 공차 2를 몇 번 더해? 5번째 항을 구하는 거니까 하나 적게 4번 더하는 거죠. 지금 그걸 이렇게 문자로 돌려놓은 건데, 이게 초항이고 공차 D를 항번호 n보다 하나 적게 n-1번 더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174쪽 가보세요. 자, 174쪽에 여러분 5번째 항을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왜? 그죠? 그죠? 이게 등차 수열이라면 여러분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초항 A에 공차 D를 몇 번 더할까요? 4번 더하는 거죠. 등차 수열이란 원래 그런 거야. 이해되니 여기서? 그러면 11번째 항은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적겠죠? 하지나? 그럼 얘는 식을 어떻게 적으면 될까? A에 공차 D를 몇 번? 그렇지, 10번. 이렇게 더한다는 거죠. 이해돼? 근데 문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값이 105라고 적혀있고요. 밑에 있는 이 값은 57이라고 적혀있어요. 헤이, 당신들 연립방 정식 풀 수 있어? 이렇게 두 줄 주면 계산해서 A랑 B 찾아낼 수 있어? 고수네. 해줘. 계산해줘. 빼봐. 빼면 6D는 마이너스 8. 그럼 D가 마이너스 8이고 A는 137인가요? 아니라고? 맞아. 이러면 구한 거죠? 첫 번째 1번 구한 거예요. 첫째 항이랑 공차 구해라. 자, 그럼 2번은 하연이가 볼까요? 2번. 자, 15번째 항은 A15잖아요.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할까요? 14개 더하겠죠? 첫 번째 항 몇인데? 137. 여기다가 공차는 마이너스 8을 몇 번? 14번 더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한강 가운 삼육 한강 인창. 아우, 뭔데 인창 뭐지? 예봉. 늘 생각하는 건데, 제가 니네 선배 중에 혹시 최건우라고 알아? 다른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알던데. 전교 1등인가 그래서.
그럼 혹시 너네 같은 학년에 김주은이라고 알아? 임재환 다 저희 반 학생들인데 항상 나는 예공 좀 들으면 이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학교 이름이 예뽕이라고 불러? 계속 쓰기. 헬스. 아 예뽕. 짜오. 빠른 중. 개인적으로 저는 재성 씨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박 씨를. 나는 그 한글 자음 중에서 그 이름 이거 배우잖아. 이거 뭐라고 부르지? 울림소리? 울림소리를 좋아하고 막 이런 센 발음 내는 기역, 뭐 키역, 비읍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봉이 약간 제가 좋아하는 취향에 딱 맞는 이름이랄까? 이응 많이 들어가는 이름이 좋아요. 취향이거든요. 선생님 너무 재밌어. 아 자꾸 그러지 마. 사람 고백하는 것 같잖아. 징그러워 죽겠네. 씨. 가온도 좋고 한강도 나쁘지 않고 삼육은 싫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삼육은 그 이유 때문에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삼육은 그냥 싫어. 자 그러면 우리 좀 마저 해봅시다. 우리 AN도 한번 구해보면 되지 않을까? AN은 어떻게 구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마이너스 8을 n-1번 더하는 거지. n번째 항이니까 전개해 보시면 마이너스 8n 플러스 145 이렇게 되죠. 세 번째 문제는 보세요. 저 지금 세 번째 문제는 푸는 팁 드리는 거거든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에요? 여러분 음수가 된다는 건 이 n번째 항의 값이 몇보다 작아진다는 거죠? 0보다 작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등식 넘겨서 한번 풀어볼게요. 넘기면 145보다 8n이 큰 거고 양변 8로 나눠주시면 8점 뭐뭐뭐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항번호 n은 18점 몇몇보다 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해보셔서 알겠지만 항번호라는 건 다 자연수만 있다. 그래서 몇 번째 항부터? 19번째 항부터 더 작아진다, 음수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아, 아주 좋아요. 여러분 오히려 지수 들을 때보다 더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풀어주세요. 거기 밑에 유제 3-2의 두 번째. 유제 3-2의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27, 열 번째 항이 15인 공차수열. 첫 번째 항이라고 공차 구해볼게요.
자네 것도 공통이에요. 제 사망의 시기 어떻게 되죠? 내가 오늘 너가 수업이 첫날이라 네가 내 수업을 지금 못 따라오는 건지 아니면 끝나라가기 직전이라고 하는 건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거든. 나 첫날에 보통 내가 학생들한테 이거 한번 물어보는데 안 물어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수업 좋아해? 싫어? 수업 좋아해?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 오, 수업 좋아해? 좋아해? 수업 좋아해? 과목 중에서 좋아하는 하진이 수업 좋아해? 딱 반반 갈렸네요. 남자 세 분은 좋아한다고 여자 세 분은 싫어한다고. 저는 수학 좋아해요. 근데 학생들이 왜 수학을 싫어하는지도 대충은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짜증나게 생각할 게 너무 많아. 영어는 그냥 외운 거 그대로 단어 쓰면 되는 거고 이거 해석하면 되는 건데 수학은 뭘 계산을 해서 넘겨서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 뭘 생각을 거쳐야 되는 게 너무 많아. 두 번째로 수학은 영어, 국어, 과학, 사회 다른 과목과 다르게 쌓아놓은 게 없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여러분 중3 수학 문제를 푸시려면요 앞에 중2 때 배운 거, 중1 때 배운 거, 초중 때 배운 걸 다 아셔야만 풀 수 있어요. 내가 그 전까지는 공부 단 한 자도 안 했는데 난 올해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야. 공부가 안 돼요. 성적이 안 나와요. 수학은 되게 무조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고2 시점에 애들이 수원을 배우면서 수학을 엄청 많이 포기하거든요. 수포자라는 말 들어봤어? 혹시 구포자 들어봤어? 처음 듣죠? 영포자 들어봤어? 없죠. 근데 왜 수학만 포기할까요? 왜 수학만 포기한 줄 알아요? 애들이 고2 때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하고 마음을 잡았거든. 근데 영어는 하니까 돼. 국어도 하니까 돼. 근데 수학은 왜 해도 안 되지? 그런 거야. 왜 걔는 그 전까지 공부를 안 하고 오셨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너무 수학에 짜증나는 점이에요. 너무 고인물 과목이랄까. 그래서 말인데 얘들아, 안 그래도 제가 이거 진도 빠르게 나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 지금 되게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시대 딱 보고 느낀 게 2교시 때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여러분 오늘 지금 집중 안 하고 여기 하는 거 놓치시면 이 다음 챕터는 못 따라옵니다. 계산하셨어요? 그 첫 번째 항이 몇 나와요? 마이너스 35? 45? 공차는 몇 나와요? 공차가 6 나온대요. 그럼 일반항이 어떻게 되냐? 6n 마이너스 45라고? 45? 이렇게 마이너스 40? 그럼 이렇게 돼요 일반항이? 왜 나 니들 지금 불러준 대로 하잖아. 첫 번째 항 몇인데? 초항 마이너스 42? 1 1? 41 이렇게 되니? 47이라서 1 그러니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1 되잖아. 이게 일반항 아니야? 아니요. 아니라고? 초항이 마이너스 30. 지금 제 혼자 이상한 주장하고 있는 거구나. 초항이 마이너스 39고 네. 공차는? 공차는 6이 맞아? 네. 그럼 마이너스 39니까 이렇게 달아줘야 맞는 거네? 이게 일반항이네? 네. 그럼 얘가 언제 100부터 터지냐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씩 세우면 되는 거고 네. 계산하면 답은 23번째? 25번째부터 터진대요.
자, 넘기셔서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4번 보실게요. 봐봐, 내가 등차 수열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항을 A, 등차를 D라고 해볼게. 그럼 얘 A1은 첫 번째 항이니까 A가 될 거고, 이건 뭐야? A 플러스 D, 얘는 2D, 얘는 3D, 얘는 A 플러스 4D.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말하자. 질문.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2D죠. 근데 이거는 가운데 껴있는 녀석에 딱 곱하기 2와 같아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몇 돼요? 2A 플러스 6D 되죠? 이거는 가운데 껴있는 녀석에 딱 두 배와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두 개 더해볼까요? 2A 플러스 4D죠? 가운데 있는 녀석에 몇 배와 같아요? 두 배와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규칙적으로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연달아 있는 등차 수열에서 양 옆에 것을 더하면요, 이걸 더하면 가운데 녀석의 몇 배가 되죠? 두 배가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렇게도 된다. 얘랑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2A 플러스 4D잖아. 그것도 얘의 두 배가 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수 따다당에 양옆에 걸 더하시면 가운데 거의 두 배와 똑같거든요. 이때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을 등차 수열의 중간에 있는 한 등차 중앙이라고 해요. 등차 중앙. 그래서 등차 중앙의 성질이 뭐냐면 A와 B와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양옆에 있는 A와 C를 더한 게 가운데 녀석의 두 배와 같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유제 4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7A13, A6B, ABC 얘네 세 개가 모두 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요. 그럼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얘네 두 개 더하면 20이죠? 그럼 A는 몇이어야 돼? A가 10이어야 되지? 아, A가 10이구나. 얘가 10이구나. 얘도 10이구나. 그러면 얘랑 더하면 지금 이제 10 더하기 B 되거든요? 그게 가운데의 두 배랑 같으려면 12니까 B가 몇이어야 돼요? 2는 2해야겠죠? 아, 그래서 얘는 2구나. B가 2구나. 근데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사실 이게 10이랑이면 몇 줄었어? 8. 그럼 그 다음 거 몇일까? 아, 그렇게 찾으셔도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아니까. 왜 나 안 보는 사이에 서커스 하고 있어? 응? 자, 5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나가면서 주머니라고 한 달에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쓰는 거 아니고 공부하는 거 써야죠. 저는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야, 한 달에 니네가 문제를 찍어서 질문을 올려. 그럼 누군가는 답변을 해줄 거잖아. 그 누군가는 왜 니네들한테 답변을 해줄까?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한테. 왜일까? 정말로. 그쵸? 그거 선생님 전용 칸다 어플이 있는데 선생님 칸다 어플을 깐 다음에 애들이 올라오는 질문을 10문제가 풀어주면 커피 한 잔 기프티콘 줘요. 그래가지고 풀어준단 말이야. 근데 그걸 보통 누가 할까?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물론 선생님들이 취미로 심심하니까 그냥 장난삼아 재미로 와 이거 커피 준대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잘 안 해요. 보통 누가 하냐면 대학생들이 합니다. 대학생들.
그래서 보통 거기 풀어주는 사람 보면은 재학생인데 어디 대학교 졸업 이렇게 막 적혀 있어 인증처럼. 거기 보시면 대부분 다 명문대생들이 보통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한양대 좋은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답변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직업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나처럼. 그래서 직업인 내가 가끔 가다가 판다에 검색해서 나오는 풀이들을 읽어보잖아요. 틀린 풀이가 굉장히 많아요. 1번은 학생들한테 맞는, 이런 풀이도 정말 많아요. 맞는 풀인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안 돼요. 그거는 지가 대학생이니까 대학교 수학까지 배우고 이렇게 촥촥촥 푸는 거지 일반적인 중상 관점에서 그렇게 절대 풀면 안 돼요. 이런 풀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풀이는 틀린 풀이도 있어요. 특히 경우의 수가 진짜 많이 그렇거든요. 경우의 수가 답이 12라고 나와. 그럼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를 만드는 과정은 4 더하기 4 더하기 4도 10이고 6 곱하기 2도 10이고 18에서 6을 빼도 10이란 말이야. 중간 계산 과정이 다 틀렸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풀어놨어. 근데 답만 10이야. 근데 그걸 읽은 애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생각을 하겠지? 이런 게 위험해요. 검증된 풀이가 아니라서 개인적으로는 말리고 싶어요. 그러나 너무 급해. 내가 지금 이 풀이를 안 보면 심장이 멎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럼 봐. 근데 내 생각에는 여러분 어차피 어마어마한 학원비 내시고 이렇게 하고 나서 수업 들으시잖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뭐요? 근데 이왕이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죠. 물론 판단만큼 찍자마자 바로 즉각적인 답변은 안 나와요. 내가 집에서 오늘은 어떤 질문이 올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더라도 웬만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같은 돈 내고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떡볶이 2알 더 주면 기분 좋잖아요. 같은 학원비 내고 질문 하나 더 받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그 얘기하면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는 학생들을 뭐로 평가해요? 공부로 평가하잖아요. 와, 너 공부를 잘해? 착한 학생이구나, 훌륭하구나. 와, 너 공부를 못해? 양아치네.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은 이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느 날 신이 와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줬어. 더 이상 여러분을 공부로 평가 안 해. 그럼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인간은 무조건 누구나 남보다 잘나고 싶어요. 나는 옆에 있는 애보다 그렇게 못 살아야지. 돈도 더 적게 벌고 옷도 더 싼 거 입고 밥도 맛없는 거 먹으면서 살아야지. 이딴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공부로 평가를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다른 항목으로 여러분 평가를 할 겁니다.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공부 대신 뭘로 평가해 볼까요? 얼굴로 평가해 볼까요?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안 보여. 그럼 뭘로 평가해 볼까요? 운동으로 해볼까요, 우리? 자신 있어? 운동? 뭘로 할까요? 롤로 할까요? 자신 있어?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공부로 평가하는 세상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정도면요, 공부에 대해서 상당히 소질과 재능도 있으신 편이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 자체가 노력도 굉장히 열심히 한 편이고 이미 여러분 공부로 평가했을 때는 다들 상위 10% 안에 들어있는 굉장한 수재들이에요. 이 어드밴테이지를 노리고 굳이 얼굴로 싸움할 필요 있을까요, 우리? 나는 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공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라는 생각을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답니다. 공부라는 것도 할 땐 괴롭지만 사실 좀만 하시고 되게 괜찮은 게 잘난 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와가지고 혹시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물어봤을 때 여러분 그냥 한 말도 안 하셔도 돼. 그냥 한 번만 하면 이거 한 번만 해주면은 오늘 하루는 내가 좀 뿌듯하게 산 것 같고 기분 좋음을 느낄 수 있다고. 물론 친구는 없어지겠지만. 모르면서 여러분이 근데 뭐 다른 걸로 이직하기 힘들잖아.
롤 자신 있어? 너 다이아 이상은 되냐? 저걸 안 해요. 잘 생각했어. 자, 5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어.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여기 등차 수열 적어놨는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다고? 그럼 나는 A랑 A 플러스 D랑 A 플러스 2D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지금 이 문제 풀 때 세수의 합이 210이라 그랬으니까 얘네 3개 더하면 3A 더하기 3D가 21이고 곱하면 벌써 또 나와. 이게 280 되는구나 라고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들어봐. 계산 짜증나거든요. 여러분 등차 수열이라는 건요, 얘네 둘의 차이와 얘네 둘의 차이만 똑같으면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등차 수열이라고 잡지 마시고요. 봐봐. 가운데 걸 A로 잡으면 오른쪽 거는 공차 하나 더한 거죠. 왼쪽 건 뭐 될까요? 공차 하나 빼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걸로 세운 다음에 똑같이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훨씬 쉬워집니다. 3개 더하면 몇이죠? 3에 있죠? 그게 22입니다. 벌써 A 찾았죠? 이번엔 곱해볼게요. 3개 다 곱해볼게요. A 곱하기 얘랑 곱하면 뭐냐?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인 거 뭐야? 합차 공식? 이게 280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방금 A7이라고 구해놨으니까 7 대입하고 계산하시면 D도 빨리 나오죠. 이거보다 훨씬 더 계산이 깔끔하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3개가 등차 수열 이룬다 그러면 3개를 반드시 이렇게 잡으시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저의 팁입니다. 팁 하나 더 해볼게요. 팁 하나 더. 야, 너 문제에서 4개가 등차 수열이 있는데 그럼 뭐라고 할까? 더 쉬운 거부터 할게. 야, 5개가 등차 수열이 이룬다고 할래? 5개가 뭐라고 잡을까? 가운데 걸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왼쪽으로 가면 A 마이너스 D, A 마이너스 2D. 이렇게 5개 잡으시면 제일 깔끔하고 계산하는 게 쉽습니다. 4개가 조금 어려운데요, 짝수가. 4개는 뭐라고 할까요? 4개. 4개는 가운데 게 없잖아. 4개니까. 4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A 마이너스 D, 얘가 A 플러스 D라고 생각해볼게요. 얘는 몇 차이나요? 2D. 그럼 다음 건 뭘까요? 얘는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공차가 2D씩 나긴 하지만 등차 수열이 맞죠? 그리고 이거 다 더하면 뭐 돼요? 하나고 다 더하면 4에 딱 예쁘게 A만 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개라면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해되셨어요? 거기 밑에 적혀 있어요? 적혀 있네. 이렇게 푼다. 와, 완벽한 거죠.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와, 또 행운의 편지 왔다. 행운의 편지 한윤석. 아니야. 윤근이 쌤 근데 재밌게 수업하시는
진짜 여기도요? 여기도요? 네, 비아냥거리는 것 같지. 여기야? 비야 비야.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쉽지? 찍고 싶지? 엄청 쉽던데. 어? 엄청 쉽던데. 그치? 미안해. 졸려? 아니 5시간 있을 때 선생님 무슨 쌤? 누구든지 누구든지 대장 대장 주먹으로 의견은 그치? 그거 세구나. 미리 벗으라. 뭐 팬들 있다고 치고. 졸라 생겼다고. 사진 찍었어. 시간이 빨리 가. 수업 재밌게. 몰라. 그 담임 쌤이 왜 왔대? 너 이거 이거. 이게 뭔가 받아주실 것 같아, 디니는. 보여드려봐. 나부터 봅시다. 내가 보여드릴까? 나쁘지 않네. 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지우고 내 친구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어쩌라고. 선생님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 응?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 응? 그래 화내시면 안 돼요. 자, 합시다. 6번에 보시면 조화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잠깐 건너뛸게요. 조금 있다가 수업 끝날 때 시간이 된다면 그때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별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적혀 있네요. 혹시 여러분 가우스라고 들어봤어요? 그 가우스가 어릴 때 몇 살이 됐지? 7살 때인가? 아빠 일하는 데를 따라갔는데 아빠가 이거 계산하고 있는데 그 7살짜리 가우스가 몇이잖아요? 하면서 풀어줬다는 그 일화 알아요? 걔가 이거 어떻게 계산했죠? 연속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거꾸로 쓴 거죠?
이거를 더해 보시면 이거 더하면 몇이에요?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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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나오잖아요. 그럼 100일이 몇 개야? 100개 있는 거죠? 근데 이 값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걸 사실 2번 더한 값이죠? 그래서 이걸 몇으로 나눠요? 반으로 나눠서 값을 구해줬다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적힌 1, 2, 3부터 100까지 가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지 않습니까? 일씩 커지는 등차 수열. 여러분 지금 그 가우스가 7살 때 했었던 계산이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한 거죠. 7살. 똑같은 원리로다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5개를 더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당연히 이렇게 더하면 되지 않나요? 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 방금 했었던 거랑 똑같은 원리로 써볼게요. 얘를 거꾸로 적으면요 이렇게 되시겠죠. 이때 여러분 이걸 세로로 더하면 뭐가 돼요? A랑 더하면 2A 플러스 4D 되잖아. 2A 플러스 4D. 여기도 똑같을걸? 여기도 똑같고? 그럼 2A 플러스 4D가 몇 개 만들어지는 거야? 5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걸 몇으로 나누면 답이야? 이걸 반으로 나누면 답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왜냐면 사실 나는 이렇게 더하고 싶은 건데 똑같은 걸 뒤집어서 2번 더한 게 이거잖아. 그럼 반으로 나눈 만큼이 이 절반만 구할 수 있겠죠? 이게 답이야. 더하는 게 적어요. 노란 거 다 더한 게 이거야. 자, 이거를 제가 똑같이 설명해 줄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줄게요. 제가 이 등차 수열을 더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이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이 5개 중에서 첫 번째 항 있죠? 이랑 이 5개가 5개 중에 마지막 거잖아요. 마지막 항을 더하세요. 그게 아까 여러분 계산하셨던 얘네 2개 더한 2A 플러스 4D가 되죠. 우리 아까 옆에다가 몇 곱했었어? 숫자? 5 곱했었지. 왜 하필 5일까? 그쵸. 여기 항이 5개니까 거기다가 항의 개수를 더하세요. 곱하세요. 그 다음에 몇으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거기 이제 7번 보시나요? 자 봐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래. 그리고 공차가 7씩 커지니까 그 다음 항은 4, 그 다음 항은 11, 그 다음 항은 15 이렇게 가겠지. 근데 난 이렇게 몇 개 더하고 싶대? 15개 더하고 싶대. 그럼 15번째 오는 게 몇인지는 일반항을 통해서 구해주면 돼요. 자 이제 좀 빠르게 해볼까요? 이 녀석 일반항 공차 7이니까 7n이죠? 1 대입해서 마3 되려면 마이너스 10 따라주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냐? 자 15번째 항 여기다가 15 넣으면 됩니다. 몇이에요? 95 되죠. 자 이제 합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우리 영어로 합, 더하다라는 의미가 뭐야? 애들은 추가한다는 뜻이야. 플러스로 썸이죠. 니네가 생각하는 그 썸 말고요. 썸이죠, 썸. 그 썸의 맨 앞글자를 따져봐서 S라고 많이 적거든요, 합을. 근데 지금 이게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더한 거잖아. 일반적으로 표기법으로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으면 뭔 말이냐면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 더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계산해 볼게요. 성현아, 저기 옆에 공식도 적혀있잖아.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걸 더하시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곱하라고? 우리 지금 이거 몇 개 더하고 있는 건데? 15을 곱하시면 그 다음엔 나누기 2하시면
이해됐어요? 자,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유제를 여러분 시켜볼 거고요. 잘 들으세요. 저랑 같이 합시다. 첫 번째 항은 4래요. 첫 번째 항은 4래요. 두 번째 공차가 3이니까 이렇게 커질 거 아니야. 근데 마지막 끝항이 몇이냐면 76까지래요. 반대죠. 여러분 방금 이 문제는요. 개수를 알려줬으니까 끝항은 네가 직접 구해였고 이번엔 반대로 끝항을 알려주는데 이게 몇 개일까를 여러분이 직접 찾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1번은 찾아보자. 자, 전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은 직접 구해보세요. 이번은 어떻게 돼요? 3n 플러스 1이죠. 근데 얘들아, n에다가 몇을 집어넣으면 이게 76이 될까? 고마워요. n에다가 25를 넣으면 된대. 아, 그러면 요 76이라는 게 25번째 항이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자, 그럼 지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호로 S25라고 불러요. 25번째까지 더했다고 해서. 더해볼게요. 하나, 몇이랑 몇 더해? 4랑 76 더한 다음에 몇 곱할까? 25개 곱한 다음에 나누기.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돼? 이게 밑에 공식이 좀 적혀 있는데 제가 그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잠깐 칠판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을 우리는 앞으로 기호로 SN이라고 부를 겁니다. n번째까지 sum 더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 자, 그러면 우리 등차 수열의 공식에 의해서 합공식에 의해서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를 더하셔야 되죠? 자,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은 A고 얘는 A 플러스 B고 뭐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항은 뭐야?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지막 거는 우리 식이 어떻게 돼? A 플러스 n-1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거는 A 플러스 n-1d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돼? 곱하기 여러분 더한 개수만큼 더 곱하셔야 되거든요. 몇 개? n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누기 2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시면 AA 더하니까 2A 플러스 n-1d에다가 곱하기 n 이렇게 적혀 있는 게 거기 공식이거든요. 저랑 똑같은 거 적혀 있는 거 보여요? 외우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하나 있죠? 이건 뭐냐면요. 그냥 첫 번째를 우리가 임의로 A라고 불렀던 것처럼 마지막을 그냥 L이라고 부른 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 적혀 있는 거 둘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 외우셔야 되냐면 이거 적어. 여러분은 이걸 한글로 적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이 과목은 수학입니다. 영어 아닙니다.
영어 단어 외우듯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수학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한글로 적어 놓으시고 이해하시면 공식 안 해도 됩니다. 아씨 이거 할까 말까 조금 고민됐는데 여러분 우리 방금 등차 수업 배우면서 두 개의 항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것을 아까 한번 하긴 했는데 혹시 이거 뭔지 기억나요? 이걸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고. 방금 누구 대드렸어요? 등차 중항? 됐죠? 여러분 등차 중항에다가 더하는 개수만 곱하셔도 합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좀 굉장히 심화용이라서 알려드릴까 말까 지금 내적 갈등을 엄청 많이 했고 알려드려봤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안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냥 저거만 넣으십시오. 저거만 넣고 그냥 너무 큰 아직은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본 수업 시간에 블루에서 수열에 합할 때 그때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아직 알고자 할 때는 요 얘기까지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개수가 합이 개수. 우리 지금 더하는 개수예요. 자,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에 유제 1번을 보시면 자, 1번 한번 해석해 볼까요? 2와 3으로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는 수 이걸 뭐라고 불러? 2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는 수 이걸 유결 배수라고 부르죠. 지금 여기까지 대답하는 건 수열이 아니에요. 이해돼? 2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는 수 유결 배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그 위의 조건이랑 같이 읽어보시면 두 자리 자연수 중에 다음을 만족하는 걸 다 더해라 라잖아. 여러분 6의 배수 중에 두 자리인 거 제일 작은 거 몇이지? 12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엔 18 해가지고 두두두두두 하는 거죠. 제일 큰 6의 배수 누구 있을까요? 96인 것 같은데? 요거를 더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등차 수열인 건 인정하니? 60 커지잖아. 그럼 공식으로 계산해 볼까? 이 녀석의 합은 처음 거 10이랑 마지막 거 96 더하면 되지. 근데 개수가 몇 개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 봐봐, 이게 6 곱하기 2지. 근데 끝나는 건 6 곱하기 16에서 끝나. 그럼 이거 몇 개일 것 같아? 15개라는 거 아시겠어요? 왜냐면 6 곱하기 1, 1번부터 시작해서 16번까지면 16개였는데 앞에 6 곱하기 1은 없잖아요. 15개라는 거 아시겠어요? 개수 곱하시고 그 다음에 2 보시면 돼요. 자, 밑에 2번으로 갈게요. 2번 문제 읽어볼게요. 2 또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갑자기 이거 분위기 집합이죠. 이거 합집합 얘기잖아요. 또는이니까. 여러분 이거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셔야 돼요?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계산하신 다음에 6의 배수를 한번 빼주시는 거죠. 그쵸? 2의 배수거나 3의 배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우리 지금 6의 배수로 다 더한 거 합계산은 1번에서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2번을 푸시려면 2번을 더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제 좀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2분의 2의 배수 두 자리 중에 제일 작은 거 10이죠. 두 자리 중에 제일 큰 거 98이죠. 그럼 여기다가 개수 곱하셔야겠죠? 근데 10이라는 게 2 곱하기 5지 98은 2 곱하기 49지? 이거 총 몇 개야? 번호라고 생각해. 5번부터 49번까지거든. 이거 몇 개야? 1부터 49가 49개인데 4개 빠진 거죠? 45개. 계산해 주시고요. 자, 3의 배수 갈게요. 두 자리 3의 배수 제일 작은 거 12, 제일 큰 거 99. 와, 성이 잘한다. 자, 일단 이로 나눌 거고 천천히 해봅시다. 12는 3 곱하기 4죠? 99는 3 곱하기 33이죠? 몇 개? 30개.
요거 한 거에서 방금 유격에서 저기서 계산한 거 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9번 해볼게요. 9번 여러분 엄청나게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이수열의 일반항부터 구해보겠습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 그냥 공차에다가 n 붙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몇 대입해야 몇 뒤에 붙여줘야 50 될까요? 53 붙여주시면 되죠? 오케이, 일반항 끝. 자, 그럼 2번 문제까지는 아까도 했던 건데 이게 처음으로 음수되는 거니까 처음으로 0보다 작아지는 거 구해보시면 되죠? 넘겨서 3으로 나누시면 17점 몇몇몇몇보다 n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몇부터? 18부터. 자, 그럼 잘 봐봐. 이거 수열 첫 번째가 50이야. 그럼 공차가 마3이니까 계속 이렇게 3씩 작아지겠지? 이러다가 여기다가 17 넣으면 몇 대냐면 2대예요. 이게 17번째거든요. 18 넣으면 그때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내가 첫 번째까지만 더할 수도 있고 두 번째까지만 더할 수도 있고 세 번째까지만 더할 수도 있어. 언제까지 더해야 합이 제일 클까? 여기까지 더할 때라는 거 이해되시겠니? 내가 17번째까지 더하고 얘를 더해버리면 오히려 1만큼 작아지지 합이. 그럼 내가 제일 커지는 건 이때까지겠네. 그럼 지금 거기 3번에서 몇 번째 한까지를 더했을 때 최대가 됩니까? 라는 것은 여기까지 더한 거 이거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엄청 금방이죠. 처음 거랑 마지막 거 더하신 다음에 개수는 몇 개? 17개 한 다음에 나누기 하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서 봐. 어머니께서 오늘 특강 하시는 거 모르시니? 아니요. 하실 텐데? 나 아까도 통화했는데? 낮에도? 무슨 눈치 나는 거 걱정하시고. 근데 있잖아, 내가 저 문제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여줄게. 아마 여러분은 저걸 좋아하고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걸 별로 싫어할 텐데 그래도 난 두 번째 보여주고 싶으니까. 많이 써봐. 천천히 뜨는 게 더 신경 쓰이네. 네. 지금 맛있게 먹고요. 자, 제가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걸 SN이라고 하면 됐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50이었죠, 아까? n번째 항이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일반항? 그래서 얘랑 더해볼게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5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n개 더했으니까 개수는 n개겠네요. 나누기 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돼?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3 n제곱에다가 플러스 어우씨 되겠다. 플러스 2분의 103 n 이렇게 돼요. 여러분 혹시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없어요? 없구나. 없는 건가? 그럼 이렇게 적어드릴까? 이거 뭐 같아요? 그쵸, 이차함수 맞죠? 이렇게 적으니까 이차함수 맞죠?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네, 그죠? 여러분 지금 얘 최대값 물어봤어요, 지금 3번에서.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차함수 최대값 어떻게 구해요? 얘가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니까 꼭지점을 찾을 거 아니야? 그래서 꼭지점 찾아서 하는 거지. 그럼 우리 이거 이차함수라고 생각하고 꼭지점 한번 찾아볼게.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으시면 n제곱이고요.
이렇게 되나? 정리하면 똑같은 것 같은데 절반 나눠서 제가 때려치기 죄송합니다. 때려치기 아니 계속해볼게요. 계속해볼게요. 힘냈네. 계속해볼게요. n-6분의 103의 전체 제곱 샬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이것만 생각해봐. 대칭축이 몇이야? 6분의 103이지. 그럼 여러분 이 2차 함수는 대칭축 n과 6분의 103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6분의 103이 대략 몇이죠? 17점 좀 자세하게 나누고 싶은데 10 남으니까 1 머신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제일 높잖아요. n이 몇일 때? 17.1 몇몇일 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한 번호 n은 다 자연수만 합니다. 17.1번째 항이라는 건 없어요. 그럼 그나마 자연수 대입한 것 중에 제일 높은 건 몇 대입하는 걸까? 17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17 대입하시면 이 값이랑 똑같은 거 나옵니다. 어때요? 실천. 지금 제가 했던 말을 거기 밑에 해설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긴 하네요. 어때? 지금 하고 있는 거 어려워? 근데 왜 죽어가? 생기를 잃어봤는데 애들이 시들시들해지는데? 나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 막 더 어려운 거 지금 꾹꾹 눌러 참고 있어요. 첫날부터 뭐 많이 하면 애들 싫어할까봐. 그리고 저의 올 한 해 목표는요, 계속 그걸 제가 잘 꾹꾹 눌러 참아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걸 안 가르쳐 드리는 게 저의 목표예요. 뭐가 좀 이상하죠? 보통 선생님은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저는 안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힘들까봐. 근데 수업을 하시면서 만약에 좀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는 것 같다, 와 얘네가 정말 잘한다 싶으시면 하나하나 점점 어려운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나 만약에 너무 힘겨워한다, 몇 시나요? 하면은 최대한 저도 꼭 잘 눌러 참아 볼게요. 여러분 하는 만큼 저도 할게요. 자, 10번 봅시다. 우리 딱 여기까지예요. 10번까지. 뭐야? 집 가다 한참 남았어. 뭐래요 그럼 남은 시간? 어? 남은 시간 몰라. 저 아버지 숙제나 하죠. 유저주. 자, 지금부터 꽤 진짜 엄청 상당히 중요한 걸 할 건데요. 잠깐만 집중해 주실래요?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SN이라는 걸 알려드렸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수열을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더 하는 겁니다. 몇 번째까지 더하는 건데요? 몇 번째까지 더하는 거죠? n번째까지 더한 걸 SN이라고 합니다. 그럼 님들아 Sn-1이 있다면 얘는 첫 번째부터 더하기 시작해서 몇 번째까지 더하는 걸까요? 그렇죠? n-1번째 한 가지만 더하는 거겠죠? 여기서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아니지, 나만 재밌지, 그땐 재밌지. 두 개를 한번 빼보자. 왼쪽 편은 SN에서 SN-1을 빼게 되거든. 근데 오른쪽 뺐을 때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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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지워지지. 뭐만 남아? AN이 남아. 이게 엄청 중요한 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SN식을 알고 있으면 이걸로 뭘 찾을 수 있냐면 일반항 AN을 찾을 수 있어. 엄청나게 중요한 식 중에 하나야.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어. 거기 지금 밑줄 그은 것 같은데 거기 적힌 식을 보면 제가 적은 거랑은 조금 다르게 적혀 있죠. 그렇죠? 제가 적은 것보다 뭐가 더 적혀 있을 텐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N이 뭐 이거가 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야, 여기 이 식에다가 n에 내가 자연수를 대입할 수 있어. 예를 들어 3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거든. 아 3이니까 이거가, 그치? 내가 여기 n에다가 자연수들은 다 대입해도 돼. 그때 여러분 대입하면 안 되는 자연수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1 대입하면 절대 안 돼. 왜? 저 영어에서 S0이 뭔데? 우리 0번, 1번째부터 더하는데 S0은 뭔데? 1부터 시작해서 0까지 더하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식에는 절대 n에 1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n이 2부터 넣을 수 있다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지금 구해놓은 이 아름다운 결과물에 n의 몇 부터밖에 못 집어넣는다고? 2부터밖에 못 집어넣는다고? 그럼 내가 구한 이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건 A2, A3, A4 등등등등만 구할 수 있지 누구를 절대 못 구해? A1을 얘로 절대 못 구해. 얘로. 호 쉣! 그럼 A1은 어떻게 해? A1은 어떻게 구해? 아니 내 작고 소중한 A1 어떻게 구해? S1 여러분 A1이라는 건 내가 이거잖아요. 나 몇 번째까지만 더하면 A1이랑 같아요? 한 개만 더하시면 A1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A1은요 이 식으로 찾을 수 없고 S1에 대입하셔서 따로 구해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두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공통사항과 차이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있네. 이거 마지막 문장. 아, 물론 아까 6번 안 했기 때문에 돌아가서 할 거지만. 여러분 SN과 SN-는 위에 n자리에 n-1이 대신 들어갔죠? 그럼 위에 식에 n자리에다가 n-1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요렇게요? 이거 할만해요? 그럼 전개해 볼까요? 전개하면 2n제곱 마이너스 5 구하는데? 오! 지금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너지? 이렇게 되시겠네요. 아 신난다. 왜? 우리는 AN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고. 어떻게? SN에서 SM-1을 빼면. 그치? 그럼 여기서 얘 빼면 되니까 여기서 얘 빼면 되겠네? 두 개 빼줘. 몇이야? 4N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여기 있잖아. 얘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야. 2보다 큰 항만 찾을 수 있어. 그럼 얘들아 A2 몇이야? 7 대입하면 되죠? A3 몇이야? 11 대입하면 되죠? A4 몇이야? 15, 19 이렇게 가잖아. 근데 A1 몇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다가 1 대입해서 3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A1을 어떻게 구해요? A1을 어떻게 구하란 말이에요? A1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나만 더한 S1과 같거든요. 여러분 여기 S식 보여요? 하나 1 집어넣어봐요. 몇이에요? 3 이렇게 되죠.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머리 위에 구름이 걷다의 정상이거든요. 네. 뭐야? 나 3이었는데? 3이라고? 근데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 자, 그래서 다음 문제를 한번 보고 읽읍시다. 다음 문제를 보고 차이점을 얘기할게요. SN이 3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라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SN-1은 3에
n-1의 제곱 마이너스 2에 n-1의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되고 계산해 보시면 3n 제곱 마이너스 8n 3 6 이렇게 되나요? 3 그럼 요걸로 an을 찾을 수 있죠? 여기서 얘 빼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시면 6n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시겠네요. 항상 옆에 이거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잊지 말아주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a1, a2, a3, a4 이렇게 되거든요. a2 몇이에요? 7 얘는 13 얘는 18이라고? 아, 19죠? 1 대입하시면 몇이에요? 1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하지만 얘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마냐면 여러분 A1은 S1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 식에다가 1 대입해서 찾아야 돼요. 몇? 1 대입하면 2. 어? 아까는 똑같았는데? 지금은 다르네? 지금부터 그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왜 다른지. 여러분 오늘 저랑 등차 수열을 공부했는데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몇 개만 계산을 해보시면 A에는 2n-1이라던가 A에는 4n 플러스 3이라던가 계산해보시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n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오죠? 항상 1차식이 나와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등차 수열을 더한 등차 수열의 합들은 n에 관한 몇 차식이 나와요? 항상 2차식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이 합을 보세요. 얘는 상수항이 없고 얘는 상수항이 있죠. 이러면요 상수항이 없는 애들은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렇게 예쁘게 이뤄요. 다시 계속 커지거든요. 근데 여기 상수항이 있는 얘 보여요? 얘는요 우리 지금 이거 1 아니라며. 계산해보니까 이거 몇이라 그랬어? 계산해보니까 이거 2라며. 그럼 이거 처음에 몇 커져요? 5. 그 다음에 6 커지거든요. 그럼 얘는 몇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 일어?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 일어. 차이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n은 2부터 하고 1일 땐 따로 해라고 했던 게 얘는 사실 안 하셔도 돼요. 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얘가 달라서. 근데 여러분 어떨 때 하고 어떨 때 안 하고 이런 거 헷갈리니까 그냥 다 안 한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지. 차이를 아시겠어? 야 이거 우리 방금 대입해서 구했을 때 1이었잖아. 근데 실제로는 2잖아. 왜 그런지 알아? 여기 붙은 상수항 1이 첫 번째 것만 딱 하나 1 더해서 2로 바꿔줘서 그래. 나머지는 다 똑같아. 좀 어려워. 좀 어려우시면 아직까지 차이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계산하는 건 2부터 하고 1을 따로 구한다라고 해보세요. 처음엔 괜찮아요. 두 번째 공부할 때부터 좀 차이를 느끼셔도 괜찮으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할게요. 뒤로 안 갈 건데. 자, 10-2번에 두 번째 거예요. 10-2번에 두 번째 거. SN이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3n이라고 적힌 그거 풀어보실래요? AN 좀 구해주세요. 일단.
제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잘하셨지만 조금 아쉽죠? 아, 좋습니다. A는요? A는 시간 그때 이렇게 한다고 했고 A를 따로 하라고 했죠. A는 X가 같고 X는 네이버죠. 지원이 계산 잘하셨거든요? 근데 뭐가 아쉬워요? 저 항상 지금 적어드릴 때 AN은 이거다라고 적어드렸잖아요. 너 왜 그것만 적어? 아,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AN은 그거다라고 적으시고 오른쪽에 이보다 클 때만 한다도 적으세요. 여러분 지금 다 잘 하고 계세요. 지금 저 친구도 못 푼 게 아니에요. 그냥 디테일을 좀 불러드리는 거지. 여러분 이것만 적지 말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구한 일반항이 이거고 n이 이보다 클 때만 한다라고 적으시라는 거예요. 물론 주원아 이게 답은 아니야. 근데 2보다 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A1은 S1과 똑같기 때문에 저기다가 1 대입한 2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라고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뭐야? 앞으로 푸는 거야? 앞으로 푸는 거야? 자, 우리 방금 계산할 때 자, 여기 뭐였어? SN이 저기 맨 밑줄에 적혀있지. 저걸로 뭐 찾았어? S? n-3를 찾았어.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위에 n에다가 다 n-1 식대라고 넣는 거지? 계산 좀 해줄래? 어렵디? 네. 그 다음에 저 두 개를 빼면 SN과 SN-를 빼면 그걸 우리가 AN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너가 구한 식구대 빼면 일반항이 나오죠. 일반항 뭐 나와요? 4n 플러스 1, 4n 플러스 1이 나오고 이보다 클 때 적으시는 거죠? 이는 따로 구하세요. 자, A1 할때 5 아니에요? 아니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아, 아, 이겼어. 내가 이런 애들 데리고 수원하고 있다 진짜. 씨. 귀여워. 자, 마지막 아까 건너뛰었던 6번 조합수열하고 오늘 수업이 끝납니다. 나 잠깐만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거 있어. 헬스쌤이랑 수업하실 때 거기 뒤에 넘겨보면 연습 문제 있잖아요. 스텝 1과 스텝 2가 있잖아요. 스텝 2도 풀었어요. 선택도 선택이 선택이라는 게 뭔 선택이에요? 풀어도 되고 아,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고요? 저는 보통 스텝 1은 무조건 풀라고 시키고 스텝 2는 제가 골라주는 것만 풀었거든요. 저도 선택을 해볼게요. 스텝 1만 하세요. 제가 지금 마음 같아서는 스텝 2 시키고 싶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안 풀고 넘어간 만큼 나중에 친구들이랑 차이가 벌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특강 숙제, 본 수업 숙제 하셔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하루에 배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건너 좀 뛰어보겠습니다. 지금 요건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모레까지 해와야 되는 숙제가 여러분 아까 블루 숙제도 있고 이것도 숙제 있고 그림도 푸셔야 지원도 푸셔야 되고 네, 엄마한테 책임다 달라. 자, 6번 조합별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오, 조화로워. 개쓰레기 수열입니다. 진짜 개쓰레기 수열이에요.
그래서 지금 등차 수열이 9개의 대표 유형을 차지하고 막 공부를 할 동안 조화 수열 딱 하나 합니다. 개쓰레기 수열이라서 그래요. 자, 조화 수열이 뭐냐면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다. 이렇게 들으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등차 수열과 조화 수열은 서로 역수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들으셔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시까지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 등차 수열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지원아, 생일, 네. 생일 2월 28일. 2월 28일?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등차 수열 맞아요? 네. 그럼 조화 수열은 어떤 거냐면요. 28분의 1, 30분의 1, 32분의 1, 34분의 1. 이게 조화 수열이에요. 그래서 조화 수열은요, 이 차이가 일정하지도 않고요. 이걸 가지고 식을 계산하기도 굉장히 껄끄러워요. 그래서 조화 수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오늘 드디어 처음이다. 오늘 최초로 수열 이름을 B라고 지어보겠습니다. 아니요, A라고 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칩시다. 그럼 A1, A2, A3 점점점 가서 AN이라고 하는 애가 등차 수열이면 얘가 식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첫 번째 게 A, 두 번째 게 A 플러스 D, 세 번째 게 A 플러스 2D 하셔서 얘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렇게 되시는 거죠. n 번째 항이니까. 근데 내가 조화 수열을 찾고 싶어. 조화 수열의 일반항을 찾고 싶어. 제가 방금 저기 예시 들어드렸잖아요. 조화 수열은 등차 수열의 역수라며요. 그럼 조화 수열의 일반항은 여기 이거의 n번째 거의 역수 취하시면 되거든요. 일반항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일반항이에요. 개쓰레기죠? 조화 중항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아까 우리 등차 중항 배우셨듯이. 여러분 만약에 A, B, C 세 개가 조화 수열을 이룬다고 칩시다. 조화 수열이라고 이룬다고 칩시다. 이때 자 봐봐. A, B, C가 조화 수열을 이룬다는 건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얘네 세 개는 무슨 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얘네 세 개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지. 조화 수열과 등차 수열은 서로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 역수 취하면 등차 수열 된다는 거거든. 그럼 얘네 세 개는 등차 중항이 성립되겠네. 아까 뭐라 그랬어? 양옆에 걸 더한 게 가운데 B분의 1의 몇 배와 같다고? 2배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 통분해봐. AC분의 A 플러스 C가 되고 얘는 B분의 2가 되죠. 양변 역수 한번 취해볼래요? 양변 역수 취하면 A 플러스 C분의 AC는 2분의 B죠. 정리. B는 뭐와 같아? A 플러스 C분의 2AC와 같아. 이걸 우리가 조화 중항이다. 다시 말하지만 개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단원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단원 테스트 2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우시긴 하셔야 되긴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쓸데없어요. 시험 문제로 등장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나마 다른 테스트에서는 배웠으니까 한 문제 정도 되는 거고 하는 일이 없어요. 그나마 조합 수열의 가장 신비로운 점은 여러분 조화롭다가 영어 단어로 뭐예요? 하모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모닉이 아니라 하모니로 가면 어떻게 돼요? 조합음 혹은 화음이라고 들어가거든요. 화음. 여러분이 기타를 하나 샀는데 이 기타를 팅하고 튕기면 옆에 거 튕긴 거랑 소리가 다르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손가락 집은 다음에 튕기면 또 소리가 다르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줄이 띵 하고 움직일 때 그 진동수가 이 길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음이. 그래서 조화수열이라는 게 그 화음 계산할 때 그렇대요. 여러분 뭐 도랑 미랑 뭐 화음을 계산하는데 그거의 역수를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그 사이에 있는 음계가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잘 몰라요. 음악 전공은 아니라. 그래서 이름이 하모니 시리즈로 했는데 문제를 졸라 풀기 싫다. 근데 한 번만 풀자. 이거는 조화 수열이 중요해서 푸는 게 아니라 등차 수열이 중요한 거 풀어보자. 자. 왜? 방금 거 왜 웃는 건데? 무슨 포인트가 뭐야? 얘들은 선생님이 욕하는 거 없어요. 내가 못 풀면 웃는다고? 선생님이 욕하는 거 없어요. 진짜 못해드리네. 욕해준 건 좋아하고 이상한 애들이네. 자 봐봐, 이 5개가 조화수열을 이룬데 그럼 이 5개를 내가 다 거꾸로 해볼게. 요거 다 거꾸로 써볼게. 6분의 1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6분의 5는 얘네 5개는 뭘 이루겠어? 등차 수열을 이루겠지. 원래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여러분 6분의 1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했더니 여기에 도착해요? 공차를 4개 더했더니 여기에 도착하죠? 즉 6분의 1에다가 4D를 더했더니 6분의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돼. 근데 문제가 너무 쉽죠.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완벽하죠? 그래가지고 아하 우리는 그거 안 하셔도 A분의 1이 6분의 2와 같구나 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A는? 3. 3. 오케이. 이렇게 3. 자 그럼 B분의 1은 2. 네. 6분의 3이니까 B는 2. 2 맞잖아. 2분의 1이라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자 밑에 유제 있죠. 유제들 자유를 맡기겠습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취향껏에 맡길게요. 내가 뒤에 연습 문제 스텝 1을 푸는데 잘 아는데 못하겠어. 그러면 좀 풀고 오셔도 괜찮고요. 나는 밑에 유제 안 풀어도 연습 문제 잘 풀리는데 안 푸셔도 됩니다. 유세를 안 풀어도 돼요. 네. 원래는 풀려요. 지금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안 풀리는 거지. 그래서 오늘 숙제는 뭐냐면 183, 184 두 개 풀어보시고요. 진짜 니네 시간이 없으면 진짜 지원은 지원 똑같은 거 2개씩 있잖아. 왼쪽과 하나씩만 푼다고 치더라도 물론 그걸 권하진 않지만 치더라도 니네 연습 문제 스텝 1은 꼭 풀어오셔야 돼. 이거는 진짜 기초야. 요건 풀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지원도 배운 데까지 푸시면 되는데 배운 데까지 뭐 있지? 근데 이거 나왔네. 160쪽까지 풀어오시는 분이가 지원. 숙제 많은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요거 특강도 하시고 여러분 MDP가 들어가시기 때문에 MDP 숙제도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뭐랄까 의대반의 숙명이랄까. 여러분은 근데 의대반 되고 싶어서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요. 저는 선생님을 보고 싶어서 이 의대반에 지원했는 거예요. 이말 하시는 거 싫어하시잖아. 아, 그러게 진짜 우리 만나서 수업하는 거 약간 진짜 처음인 거 알아? 나 원래 의대반에서도 A, B, C 계열 밑으로 수업 안 해. 근데 올해 어쩌다 보니 B도 수업하게 되고 저희가 만나서 수업을 하고 있네요. 나 첫 시간부터 나한테 이범재 닮았다고 하는 걸 되게 처음이야. 올 한 해가 내년 한 해가 상당히 즐거울 것 같아요. 얘들은 그거 아니? 내가 학생들이랑 붙어 떠드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어른이랑 같이 문단담 학교에 나가 손 넣는 건 한순간입니다. 15분이 남아버렸네. 근데 친구 돌아가면 싫어할 거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숙제를 좀 하는 것으로 할까? 혹은 앞에 본인 방금 풀었던 유제 한번 싹 돌아보세요. 방금 하신 거 중에 이해 안 되시는 거나 나 이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싶은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물어보고 가셔야 해요. 잘 모르겠는데 싶은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물어봤잖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판다 찍을 개념에 전 개인적으로 밤에 학생이 문제 공부하다가 이거 잘 안 된다고 사진 찍어서 알려달라고 연락 오는 거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가끔 가다가 악의적인 놈들이 있어요. 분명 수업 시간에 내가 풀어준 문제를 주말 밤 12시쯤에 한 번에 20개를 다 보내면서 설명해줘요 이러는 거야. 그럼 내가 열이 받아 안 받아? 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갑자기 주말에 20개 모아놨다가 원경 터뜨리듯이 한 번에 다분히 악의적이다. 너가 너 목요일날 녹음됐지? 오늘 수업을 이런 거 한 걸 저거 찍는 것처럼 똑같이 찍어서 올려줄 거야. 주말 동안 반드시 하고 숙제까지 같이 해와야 돼. 우리 진짜 6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숙제 밀린다.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 한 15분 딴 생각했다. 못 따라가. 차라리 특강 때 보라. 특강이네. 연강 때 가. 이건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연강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연강보다 이번 6회만 좀 열심히 집중해서 숙제를 해주시면 고맙겠다.